늘 고객을 생각하며 아름답고 편안한 건축물을 창조하는 꿈의 기업. 새로운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건설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객을 파악하고 기능과 미를 접목해 다양한 건축물을 만드는 꿈의 기업 개발기획실에 입사할 최후의 1위는 누가 될까요? 꿈의 기업 면접평가 날, 단 9명만이 예선을 통과해 건설 개발 기획자에 도전했습니다. 창의적인 작품까지 무장해 면접 준비 완료! 저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심사위원들께 잘 보이고 싶습니다. 갈고 닦은 제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화이팅! 심사 기준은 학생의 성실성과 태기입니다. 학생들의 어떤 적극성과 인성, 직업적인 상식과 그다음에 면접에 대하는 태도 중점적으로 그걸 보겠습니다. 너는 토모, 나도 토모. 나는 건축! 저는 꿈의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A조입니다. 3명씩 한 팀으로 구성된 면접평가. 도전자들은 꿈의 기업에 어울리는 창의적인 건설 관련 아이템을 발표합니다. 공! 넘치는 패기로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은 강한 남자 유주배. 제 특징과 장점과 잘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꿈의 기업에 꼭 가고 싶습니다. 제 1장 빠밤.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 1장 빠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마트 S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씨 없겠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네. 스마트 S는 학교는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연습과 트레이닝의 공간입니다. 스마트한 건축 기술과 학교를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너무 그냥 명제만 제시를 했고 그거에 대해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 이런 표현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쉴 때는 확실하게 쉬면서 아이디어를 상하자. 저는 이렇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재밌었고 패기 넘치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 좋았습니다. 꿈을 향한 의지가 남다른 수원소녀 이연정. 기존 사무실의 모습을 보시면 줄줄이 늘어져 있는 의자와 책상, 형광 등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모티브 삼은 구글 사무실을 보시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친환경 건축인 실내 조경을 넣어서 오형물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우리나라 사회적 분위기가 네. 자기 사무 공간이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의자밖에 없고 책상이 없는 사무 공간 왠지 어색한데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휴게 공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더 맞지 않았을까. 우리 안우성 학생하고 유지배 학생, 이현정 학생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생각해요? 과연 안우성의 대답은? 심사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장소가 분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학생이 복도에서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과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열중이나 그런 집중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심사위원하고 막 생각이 똑같다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가지고 너무했어요. 논리정연한 말솜씨가 돋보이는 안우성. 건축가가 아닌 토목가인 제가 지원할 수 있게 적합한 회사라고 생각해서 꿈의 기업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한옥은 점차 현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시공기간이나 비용에 있어서는 아직 한옥은 부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옥에 무거푸집 공법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엔 복수할 생각이 들었는데 무거푸집이라고 했는데 네, 일체식 거푸집이 아닐까요? 이거 지금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일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거푸집을 치워주지 않아도 그 바로 상태에서 그 외벽에 한옥의 멋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표현력도 좋고 발표하시는 것도 참 좋고요. 한편 복수를 꿈꿨던 연정이는 트집 잡을 내용이 없었어요. 백두산을 시작으로 한라산을 넘어 미국 본토까지 꿈의 기업을 진출시킬 저희는 디자인 조입니다. 건축 관련해서 상식 퀴즈 한번 낼게요. 건축물에 세계적으로 보면은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이 있어요. 우리 이주일 학생 생각나요?
꿈을 향해 전진하는 건축꿈나무 이주엽. 저의 패기로 심사위원님들을 사로잡겠습니다. 과연 이주엽의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거 조금 피하고 싶은 거는 좀 재치 있게 좀 피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너무 자신감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창조할 아이디어 뱅크 김동주. 이 설계대에 두꺼운 벽이 있는데요. 이 벽에 구멍을 뚫어서 중간에 물이 들어갈 길을 만들어서 이 안에 장식물을 배치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개발기실하고 같이 한번 연구하고 싶을 정도로 아이디어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캐리커처가 제일 자신 있다고 나왔네? 네, 자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배우고 있어요. 가능하시면 한번 우리 전무님, 본부장님. 나를? 아이디어 호평에 이어 그림 실력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줘봐요. 우와, 진짜 똑같은데요? 이쁘게 그려졌어요. 우리는 꿈의 기업을 지키는 건축 레인저. 상상력이 풍부한 예비 개발 기획자 윤창동.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은 갓 데뷔한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드림샵이라는 것을 지어주고 싶어서 정하게 됐습니다. 그 옆에 건물을 누가 벽돌로 해서 그냥 박스로 3층짜리 딱 대지 붙여갖고 딱 줘놨어요. 그러면 건물이 어떨 것 같아요? 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가능은 하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즐기는 똑순이 허유린. 장래 희망이 많이 바뀐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는 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의 집을 제가 지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모님을 위해 설계한 울창한 숲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창한 숲은 으뜸류, 숲을림 제 이름의 뜻이기도 한데요. 사계절 내내 부모님께 푸른 식물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유리 온실을 선택을 했고요. 이 많은 식물들을 기르는 물은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리막길로 되어 있는 지붕은요. 여기 나중에 빗물 저장 장치를 제가 설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물이 타고 내려가서 이 유리 온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PT로만 따지면 단연 돋보이네요, 지금. 어제 밤에 고생했던 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다 보상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정말 좋았어요. 허유림 학생은 아이디어 노트가 지금 몇 권이나 돼요? 발명 노트라고 해서 거기다가 건축물도 하고 발명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있는 거는 2-3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 거기서 계속 기록하고 생각을 하고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높이 샀습니다. 윤창동 학생하고 박주리 학생은 지금 전원주택 이걸 듣고선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허유림 학생이랑 같은 과 같은 반으로서 의리 있게 좋은 평가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보완하고 싶다는 게 굳이 있다면 빗물 저장 장치가 꽤 크고 비싸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보완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도전자들의 기본기와 창의성을 심사한 면접평가. 꿈의 기업이 선택한 예비 건설개발 기획자는? 첫 번째 결선 진출자. 결선 진출권은 단 3장.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첫 번째 도전자가 호명됩니다. 유주배 학생. 유주배 학생은 9명의 참가자 중에서 적극성이 단연 돋보였고요. 이 에너지는 우리 회사의 변화에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을 뽑았습니다. 두 번째 결선 진출자. 다음 도전을 향해 달려갈 두 번째 도전자는? 허유림 학생. 네, 축하드립니다. 허유림 학생은 아이디어 드림노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습관이 본인한테도 그렇고 회사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친구가 사실 저희하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야 될 친구입니다.
떨리는 첫 면접을 함께한 도전자들. 이 중 꿈의 날개를 펼칠 마지막 주인공은? 안우성 학생. 축하드립니다. 안우성 학생은 성장 가능성이나 아니면 면접에 대한 첫 번째 태도가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오게 되면 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학생을 뽑았습니다. 꿈의 공간을 창조하는 청춘들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최후의 1인에 도전하는 최종 결선 진출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부산공고 2학년 유주회. 공!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유쾌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파이팅! 두 번째 도전자 한국디지털미디어고 2학년 허유림. 행복한 집, 건강한 집을 만들겠습니다. 화이팅! 세 번째 도전자 서울공고 3학년 안우성. 칼같은 저학선, 탄탄한 기획력, 거침없는 추진력, 안우성. 제가 꿈의 그룹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차세대 건설업계를 이끌어갈 최후의 도전자들입니다. 결선 심사위원입니다. 꿈의 기업 대표 박대선, 심사위원 이병진, 공간 디자이너 노진선. 자, 오늘 함께할 꿈의 기업은요, 바로 우리가 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만드는 건설 회사인데요. 어떤 인재를 원하고 계신가요? 오늘 결선에 오른 도전자의 그 창의적이고 정말 풍부한 상상력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은 여기 계신 우리 대표님 처음 보시죠, 오늘? 네. 그래서 대표님 앞에서 본인 자랑, 본인 PR을 좀 마음 놓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모델링한 3D 맥스 제품들을 영상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이 제품들은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모델링을 한 것인데요. 이 집은 친구가 살고 싶다는 집을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맥스로 세부적으로 모델링을 해준 것입니다. 이 침대는 이불과 베개의 재질을 살려서 제작을 해왔습니다. 저희 예. 고등학교 학생 실력 맞나요? 2학년입니다. 아, 저 정도 학생이면 제가 저희 회사로 그냥 다 데려가고 싶은데요. 저는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요? 우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회사 짓고 사랑하는 사장님과 한평생 일하겠네. 열정 가득한 도전자들의 꿈의 기업 탐방기가 지금 공개됩니다. 건설업계의 새바람을 일으킬 결선 진출자 3인방.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꿈의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이 여러분이 입사하게 되면 근무할 개발기획실입니다. 평범한 건축물은 가라! 건설의 예술적 감각을 넣어 새롭고 다양한 건축물을 창조하는 개발기획실. 제가 입사하게 되면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업무 분야는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금융, 토지조사, 그다음에 시장조사까지 모든 업무가 개발기획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컴퓨터 공법 같은 거 많이 사용하셔서 멋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꿈의 기업 선배와 함께 건설 현장 탐방에 나선 도전자들. 이곳은 선배들이 직접 설계하고 건축한 한 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아직은 공사 마무리 단계. 구석구석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공간이 바로 여기 국제회의장입니다. 자, 여러분, 자, 기대하시고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여기요? 여기가 지금 몇 개 안 되는 국제회의장을 갖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이제 강의실이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울림이 관객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울림을 최소화해주기 위한 후분판 재료입니다. 친환경 자재로서 냄새라든지 이걸 사람한테 유해하지 않은 이러한 재료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친환경적인 그런 거 되게 하나하나 꼼꼼한 것까지 신경 쓰시는 모습이 멋있었던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천장이 너무 높아서 되게 웅장하고 멋있었어요. 도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또 다른 공간.
자, 이거는 국제회의장의 지붕 천정입니다. 그 젊은 대학생의 국제회의장이다 보니까는 기상을 좀 펼치기 위한 그런 것 개념의 좀 모형으로 해서 갈매기 날개 모양을 지금 본따서 한 거고요. 지붕을 밑에서 볼 땐 몰랐는데 앞에서 보면 진짜 비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해서 진짜 멋있다 이러고 생각을 했어요. 꿈의 기업에 꼭 입사해서 저도 이런 건물을 짓고 싶다 생각했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예비 건설인들의 멋진 도전이 시작됩니다. 기업 탐방의 감동도 잠시. 선배들에게 이끌려 의문의 장소에 도착한 도전자들. 이곳은 지역 아동들을 위해 마련된 방과 후 공부방인데요. 여기는 대전의 지역아동센터고요. 여기에서 이제 현장 미션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30만 원 지원 비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30만 원 범위 내에서 이 안을 재구성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 분들이 잘 머리에 맞춰서 해 주셔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진짜 못 막았어요. 뻔뻔하게 말하자면 자신 있었어요. 신기한 건물이나 이쁜 건물이 있으면 사진 찍고 보러 다니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협업 이런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그 시선 혹은 리더십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바라는 인재상은 창의성, 감각, 아이디어 그런 면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과제를 주게 되었습니다. 도전자들은 과연 현장 평가를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일단 벽지를 먼저 생각을 해요. 일단 창틀부터. 에어컨. 에어컨 선에다가 담쟁이 동굴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선인 걸 모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고 니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면 여기다 뭘 넣고 싶어? 회의가 계속되는 그 시각. 우성 있는 대화를 받아서 정리하는 그런 성격이고 주변은 이제 자기 의견을 자꾸 제시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요즘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한번 친구 동생한테 물어볼까? 도움 요청하는 거예요? 없는데 유리였는데. 언니가 지금 네 또래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 알고 싶어서 그런데 요즘에 관심 있는 거나 좋아하는 게 뭐야? 연예인. 연예인? 그러면은 너네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뭐야? 하늘색이나 연두색? 그래, 색깔을 정했다. 됐다. 알겠어, 유진아 고마워.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눈높이를 분명히 맞출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자문을 얻는 것은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페인트질을 하면은 이쪽을 흰색을 칠하고 이쪽을 하늘색을 칠하고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하고 너는 색상을 고민해봐. 우성 오빠가 그래도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딱 단정을 지어주니까 그래도 다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는 서지만 아이디어는 조금 뒤로 물러서서 아이디어를 공통적으로 짜주고 한 사람 개인 특정의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앞장섰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공부방이란 말 대신 무슨 키움방 막 이런 말 써도 될 것 같아요. 소통의 방. 괜찮아. 소통의 방. 디테일한 것도 다 신경을 써야 돼 우리는. 그래서 새 도전자는 공부방을 어떻게 변신시킬까요? 다음날 아침. 어제의 회의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벽면에 좀 칠해보자.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하늘색으로 벽면을 채우기로 한 도전자들. 조금은 서툴지만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변신을 상상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어느새 책장부터 천정까지 깔끔하게 도색 완료! 페인트가 마를 동안 유즙의 허유림 도전자는 소품 가게를 찾았습니다. 두 도전자의 임무는 공부방의 분위기를 살려줄 아기자기한 소품 고르기. 서로가 경쟁자라는 걸 잠시 잊은 건지 사이가 무척 좋아 보이는데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부딪히기 싫었어요. 부딪히기 싫었다니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야, 이런 거. 왜? 이거. 너무 뾰족하지 않냐? 이게 안 필요하나? 얘는 분필가루가 너무 날려서 더러워질 것 같아. 이런 거 사준 거면 되잖아. 여기다 뭘 걸어놓게? 아니야. 일단 다른 데 가보자.
결정한 데 있어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말하면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약간 소품적인 부분에서 주배 스타일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팽팽한 신경전 끝에 결국 따로 소품을 준비합니다. 한편 혼자서 생활용품점을 찾은 안우성. 조그마한 소품들을 찾기 위해서 저 혼자 따로 그곳에 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둘이 있어야 말이 많고 소품도 고르기 편하고 뒤에서 받쳐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 혼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어린이날에 좋을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네. 페퍼거든요. 네. 물은 그렇게 자주 안 줘도 돼요. 네. 아이들이 도심 속에서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물을 좀 기르면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식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품을 고르는 안우성 도전자. 못 하나 빠질세라 꼼꼼히 장보기를 마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 도전자가 힘을 합쳐야 할 차례. 상을 한번 꺼내보자. 커튼에 먼저 걸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감각으로 공부방의 새 모습을 찾아가는 가운데 합동 현장 평가에서 가장 활약을 보인 도전자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방이지만 공부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도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소통의 방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공간이라 하기엔 다소 어둡고 딱딱해 보였던 공부방이 한층 넓고 화사하게 아늑한 꿈의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창틀과 벽지는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하늘빛 새 옷으로 갈아입었고요. 버려지기 직전의 낡은 수납장은 해묵은 때를 벗고 작품 전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동심을 자극하는 재치 만점의 인테리어까지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소통의 방을 꾸민 새 도전자. 과연 심사위원의 평가는? 잘했다. 책상이라든가 그런 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걸 참 아이들의 눈높이에 반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컨셉에서 소통의 공간으로 하고 명령을 하셨는데 저는 그 컨셉이 요즘 트렌드에도 맞고 참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참 이게 다 보기는 좋은데 깜짝 놀랐어. 이게 붙어 있어. 이것만 하려면 지금 이거 진짜 이게 책장에서 떨어지지 않는 소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네. 아니 뭐 붙었다고? 붙었다니까요. 이러면서 딱 떼는데 막막하다. 와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와 이 왜 이러지? 모두가 혼란에 빠진 그때 결단을 내리는 안우성. 붙이자. 그냥 붙여요. 오케이. 페인트가 마르지 않았던 점이고요. 그럼에도 일부러 떼지 않고 부착시킨 점은 저금통 있지 않습니까? 동전을 넣으면 제가 생각해도 던지고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붙어있는 쪽이 그 점이 낫지 않나.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어요. 네. 만약에 우리 개발기에 있어서 지금 나랑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그런 대답을 했다면 혼냈겠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전체적으로 색감이나 표현은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허유림 학생이 지금 에어컨하고 에어컨 줄 누렇게 변색되고 전기선이 그대로 노출돼 있던 에어컨. 허유림 도전자의 솜씨로 귀여운 캐릭터로 변신했는데요. 재치 있게 너무 잘 꾸며놔서 저건 누가 봐도 마음에 들어 할 거라 저는 판단합니다. 요즘 애들이 되게 핸드폰 이런 것 때문에 동심을 많이 잃는 것 같아서 제가 콩나물을 갖다 놓으면은 그래도 동심을 좀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줄도 가릴 겸 애들 동심도 지켜줄 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콘센트 같은 게 정말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공부방인데 저거에 대한 고민을 아무도 안 한 것 같아요. 저희 아마 셋 다 몰랐던 것 같습니다. 큰 틀을 잡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섬세한 그 부분은 저희 셋 다 놓쳤던 것 같습니다. 더 한 가지 얘기하자면 초가 있어요? 그 저 불 붙여가지고 초 켜놓고 공부하는 건가요?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힌 도전자들. 이거는 허브도 애들은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향을 피우는 게 아니라서 공부방에 있어도 안전할 것 같아. 얘는 불 피워야 되니까. 아니다. 그거 아니다. 향초 하자, 향초. 이걸 하자고? 선생님 통제하시겠지. 안전사고라는 거는 언제 어느 시기에 발생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이 사고의 위험성은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향초. 많이 후회했어요, 그냥. 제가 조금 더 깊게 생각했으면 그런 부분 놓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심사는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미흡한 것 같아서 특별 심사위원을 모셨습니다. 들어오시죠. 뭐 회사 관계자분 아무나 한 명 이렇게 오시는 줄 알았는데 설마 부모님들은 아니겠지? 시선 집중. 과연 이들의 정체는? 깜찍한 어린이 심사위원단. 냉철한 심사를 위해 특별 초빙됐습니다. 지금 모신 특별 심사위원들이 이 공간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학생들입니다. 심사를 들어볼까요? 네. 벽지 색깔이 너무 좋아요. 이거 에어컨에 이게 메론 표시도 너무 귀여워서 좋아요. 더 깔끔해진 것 같아서 공부할 때 집중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특별 심사위원님들은 점수가 몇 점 같아요? 100점 만점에? 이번 평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어린이들의 만족도. 과연 그 점수는요? 95점이요. 95점이요. 왜 95점이죠? 그냥 100점 주기엔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고마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보람찼어요. 계속 앞으로도 그런 건축물 만들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2차 현장 평가의 최고 득점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최고 득점자는 합동평가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인 도전자는 안우성 학생입니다. 안우성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성희 학생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시선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챙기지 않은 다른 부분, 청소하는 부분이라든가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다른 옆 사람을 챙긴다라고 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팀장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연 1등을 뽑았습니다. 잠시 후 꿈의 기업을 향한 마지막 경험이 펼쳐집니다. 최종 결선 평가 점수는요. 중간 점수 30점, 결선 과제 발표에 따른 심사위원 평가 점수 70점을 합쳐서 총 10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네, 그럼 최종 결선 주제를 살펴볼까요? 최종 결선을 앞두고 다시 모인 도전자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결선 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최종 결선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최종 결선 과제, 아파트 내 주민 공동시설을 기획하라. 이 아파트에 대한 그 정확한 대상층을 잘 파악을 했는지, 그리고 정말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였는지, 우리 아파트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아이디어에 가장 높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가장 잘 활용했는지를 보겠습니다. 현장평가 공동 2위로 24점을 획득한 유주배 도전자. 주배는 결선을 앞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 쪽 일을 10년 정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나 주거공간 같은 거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조언 구하러 왔어요. 엄마, 이제 큰일 났다. 아이디어 빨리 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난다. 요 주변에 아파트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 아파트도 둘러보고 주변 환경을 보면서 엄마가 설명해줄게. 노하우를 알려줄게. 엄마랑 같이 가보자. 부동산 전문가인 어머니와 함께 도착한 곳은 이게 아까 엄마 얘기했지? 여기 이제 입주 한 반쯤 최근에 지은 아파트야. 여기가? 그러니까 아마 요즘 제일 최신 시설 어떤 그런 게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보자고. 아파트 단지 내에 도서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공동 시설이야. 아직까지 책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애들이 있으니까 참 좋겠지. 주배의 마음을 빼앗은 또 다른 시설. 너무 좋다. 아주 좋아하는 기계 다 있네. 아빠 하면 좋아하겠다. 우리 아파트에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지. 운동하면 좋겠다. 운동을 즐기는 주배가 늘 꿈꿔왔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대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여기 이사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자? 주배 여기 어때? 어딘데? 여기가 한옥체험관인데 외부 사람들이 숙박도 하고 식사도 되고 그러면서 옛날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거든. 전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아들. 애든 어른이든 모든 연령대가 전통을 다 갈망하고 좋아해. 주배는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꼼꼼히 파악해 새로운 공동시설에 접목시킬 생각입니다. 저는 고급스럽지만 딱딱하지 않은 그런 한국스러운 멋과 실용성을 더한 한국의 멋을 살린 조경을 만들 겁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혹시 경복궁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왕과 왕비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왕과 왕비처럼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경복궁을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단마당, 현대식 놀이터와 전통 놀이마당을 융합해서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옛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터와 경복궁의 향원정을 그대로 본따 휴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까지 전통의 멋과 실용성을 겸비한 행복한 마을입니다. 직접 다 만든 거예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아, 친구들과? 네.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네요. 전통을 좀 살리자는 면에서는 상당히 좀 아이들 같지 않은 생각이. 아이디어적인 면에서는 정말 나무랄 것 없이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좀 더 좀 다듬고 실용적으로 만든다면 그러면 또 하나의 굿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다. 게스트하우스라는 그거는 너무 좋은데 게스트하우스와 놀이터가 너무 붙어 있어요. 손님이 왔을 때 아이들이 놀면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이 약간 소음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거대함과 웅장함, 그 다음에 정말 궁궐에 사는 기분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관리비가 더 오르지 않는데 저런 게 생겨준다면 정말 감사하죠. 관리비 문제는 한 가구당 한 2만원씩만 더 내고 2만원씩만 더 내고 그 근거는 뭔가요? 2만 원씩만 더 내면 되는 거예요? 관리비 결정. 저 알기로 270 몇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2만원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걸 현실화시킬 때는 밀어붙이고 우길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약간의 저런 뻔뻔함이 전 제가 오너라면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고궁을 아파트 단지에 재현시킨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소음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은 유주배 도전자. 한편 유주배 도전자와 동점을 획득한 허유림 도전자. 수려한 자연 속 끝없는 바다가 펼쳐진 때묻지 않은 신비로운 이곳 해남 땅 끝은 유림이의 집입니다. 다녀왔습니다. 누구야? 네, 아빠. 어떻게 왔어? 우리 유림이 왔어. 축제. 아이고.
오랜만에 집을 찾은 유림이는 부모님의 일손을 거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구슬땀으로 기른 배추. 우와,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야, 그거 빨리 갖다 놓고 또 와야 돼. 여기 이거 다 따야 돼, 이거. 아버지 덕분에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는 유림이.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이곳, 표고버섯 농장도 체험해봅니다. 아빠가 기른 버섯인데 이런 거 한번 손으로 한번 따본 적 있어? 오, 잘 따는데. 버섯 냄새 나네. 저녁 무렵, 부모님은 오랜만에 집에 온 유림이를 위해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는데요. 노릇노릇 맛있는 고기가 익어갈 즈음. 자, 먹어봐. 맛있을 거야. 뭐였까? 맛있어? 스카우트 결선 진출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친척들. 급기야 이웃 주민들까지 모여 때 아닌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빠가 기른 거, 아빠가 기른 거, 아빠 기른 거, 아빠가 담근 거. 다 아빠 손때가 묻은 음식이네? 맛있어, 그래서. 맛있어?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하는 막내딸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아버지는 오늘 마음껏 애정 표현을 해봅니다. 너무 기특하게 이번에 출연하게 돼갖고 스카우트에 1등하면 어떻게 돼? 1등하면 장학금 받고 이제 회사 정직원으로 취업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수희 아빠는 진짜 저 막내딸 때문에 먹고 살겠네. 딱 보니까. 당연하죠, 그럼. 아유. 아파트 살 때는 고기도 또 한번 먹으러 가도 꼭 식당에 가야 되고 도시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아, 유림아? 그치? 맞아. 이 집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그냥 눈인사만 하고 도시에서는 이런 공간이 없는 게 너무 삭막한 거야. 그래서 이웃 간의 정도 못 느끼고 부담 갖지 말고 최선만 다하면 좋겠어, 아빠는. 네. 파이팅!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도시에 살지만 그래도 시골의 느낌을 약간이라도 받을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어요. 심사위원님들 혹시 캠핑을 하기 위해 계획을 하고 바깥에 나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파트 단지 내에 캠핑장과 대규모의 텃밭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캠핑장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 어느 때고 캠핑을 즐길 수 있고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목재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대규모의 공동 텃밭과 출퇴근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까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아파트에 살아 휴입니다. 캠핑장이고. 여기가 지금 캠핑장? 네. 캠핑장. 여기 있네요. 유학생답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었네. 아기자기하게. 난 이런 좀 황토길도 괜찮고. 꼼꼼하게 편의시설을 구성한 허유림. 과연 그 평가는? 전반적인 공간의 계획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여자가 해서 그런지 정말 너무 예뻐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지 않기 때문에 독학을 했는데 열심히 공부한 보람은 있구나.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1년 365일 주민의 공간이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야 되는데 굉장히 딱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여름에 이용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또 추운 겨울에 힘들 것 같고 너무 시즌에 한정돼 있지 않나 우리나라 여건상. 캠핑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주로 이제 저녁에 이제 캠핑을 원하고 이제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거나 할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연기라든가 냄새 내지는 어떤 그런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데 화로 자체를 연기가 잘 나지 않거나 아니면 전기 화로 이런 걸로 준비를 해서 연기에 대한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음벽 같은 거를 같이 설치를 해서 설비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그 놀이시설에서요. 네. 이거는 어떤 놀이기구예요, 첨성대?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전망대처럼 이용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의자도 있습니다. 좀 위험하긴 하겠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아이들한테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 높이가 다 그 아파트 원래 있는 놀이터 높이가 다 그런데 그러면은 다른 아파트의 놀이터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섬세한 기획력은 돋보였으나 실용성 부분에선 아쉬운 평가를 받은 허유림 도전자. 이곳은 결선 주제 장소입니다. 결선을 앞두고 현장 답사에 나선 안우성, 허유림 도전자. 새로운 감각, 준비된 창의력으로 이 땅을 접수하겠다. 하지만 현실은? 그래도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눈앞에 펼쳐진 허벌판에 힘이 쭉 빠집니다. 과연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되게 좀 현명한 것 같아요. 일단 아파트 주변부터 파악에 나선 우성이. 동네를 보니까 초등학교도 있고 동네가 좀 한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신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좀 사실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제 아이디어에 접목시켜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한 자료 조사를 위해 아산의 명소로 이동해 봅니다.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온양 전통시장. 저건 뭐지? 북적북적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와, 조격을 하고 있네요.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답게 시장 한쪽에 마련된 노천 조격탕. 너도 나도 조격을 하는 진풍경에 우성이도 체험에 나섭니다. 따끈따끈한 온천물, 보기만 해도 피로가 확 풀립니다. 와, 여기 앉아있으니까 잠이 솔솔 오고. 근데 진짜 좋은데요? 물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뜨거워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부천에서 왔어요. 와. 온천에 그냥 구경 왔다가 네. 이거 좋은 곳이 있어가지고 와서 달리는 한국을 가려고 왔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시원해서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좋아요. 피로도 풀리고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혹시 이게 집 앞에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조격탕. 제가 이런 공간에 처음 와봤잖아요. 되게 신기하고 어르신들만 즐기실 줄 알았는데 다양한 연령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한 점을 제가 생각하는 공간에 접목시키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이번 결선에서 남녀노소,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반드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발표에 앞서 심사위원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주민분들과 사이가 좋으신가요? 아니요,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옆집에 죄송하지만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옆에 있는 주민조차 이름조차 얼굴조차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통이란 개념을 확실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추억을 만드는 공간, 시간이 흐르는 마을입니다. 계절 꽃들로 둘러싸인 시계탑과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실버 카페, 겨울엔 노천 조격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수대를 조성했습니다. 이게 시계탑인가요? 네, 가운데. 되게 아쉬웠죠. 제가 하나하나 설계해서 구체적으로 만든 것인데 결과물로 안 보였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순간이었죠. 스킬 면에 이렇게 보여지는 스킬 면에서는 다른 도전자들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네. 우리 저 우성군의 아이디어가 뭐 특별히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필요해요. 분수대 같은 경우는 반쪽짜리 아이디어거든요. 여름만 보기 좋고 겨울에는 어떻게 보면 할 게 없는데 온천물을 이용해서 조격탕을 만들었다.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이 아산의 어떤 그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를 해서 이 조격장이라든가 이제 물놀이 시설을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사이트에서 혹시 온천수가 나오던가요? 온천에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천수가 아닌 그냥 따뜻한 물을 데워서. 비용이 좀 많이 들겠네요. 네.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조격의 컨셉 같은 그런 좋은 컨셉과 실버 카페에 대한 컨셉들을 연결을 시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실성 있는 기획은 좋았으나 작품 표현력이 부족했던 안우성 도전자. 드디어 최종 평가의 시간. 건설 개발 기획자의 꿈을 키워갈 최후의 1위는 과연 누가 될까요?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최후의 1인을 발표합니다.
누구도 생각 못하는 아이디어로 그걸 현실로 옮기는 개발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스트하우스와 놀이터가 너무 붙어 있어요. 살고 있는 어린 아이한테는 실질적으로 매일 그 놀이터를 놀러를 가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하게 돼 있다. 넘치는 패기와 참신한 아이디어로 모자란 유주배 도전자. 무엇이든 꼼꼼하게 잘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개발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짓는 아파트들은 사실 캠핑존과 야외 무대 같은 그런 적극적인 공용시설을 선호를 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아이디어는 다 좋아요. 들으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좀 거치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섬세한 예술적 감각을 갖춘 팔방미인 허유림 도전자. 늘 게으르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획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실버 인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아이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조격의 컨셉 같은 그런 좋은 컨셉과 실버 카페에 대한 컨셉들을 연결을 시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적극적인 리더십과 모험심 가득한 안우성 도전자.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최후의 1위는 유주배 도전자입니다. 축하합니다. 유주배 도전자입니다. 축하합니다. 유주배 학생이 틀에 매이지 않고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뭔가를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승한 유주배 학생에게는 꿈의 기업 정규직 입사 자격과 함께 장학금이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네, 어머님께 장학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유주배 학생 축하해요. 남다른 아이디어로 누구보다 잘난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큰 꿈을 키워갈 유주배 도전자의 미래를 스카우트가 응원합니다. 청춘이 있는 곳에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여러분의 도전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하나, 둘, 셋! 너가 내 마음속에서 항상 1등이야. 진짜 수고야. 아쉽긴 하지만 당연히 주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꿈의 기업은 제가 이끌겠습니다. 스카우트 파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바이네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